5월 17일 밤 모스크바에 대한 공격에 관한 새로운 정말 충격적인 세부 사항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이번 전쟁 내내 러시아 수도에 대한 가장 대규모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도시를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수년간 모스크바와 크렘린을 보호하기 위해 구축해온 4단계 방공망을 체계적으로 돌파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월 9일을 앞두고 러시아 전역의 방공 시스템 거의 전부가 모스크바에 집결했지만 모스크바 방어에는 소용없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가 정확히 무엇으로 공격했는지와 앞으로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도 알려졌습니다. 여기엔 크렘린을 두렵게 하고 우크라이나에 희망을 준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모스크바를 주시하고 있는 동안 실제로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러시아의 몇몇 중요한 시설들을 추가로 공격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저는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요.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또는 영상이 끝난 후에 이 영상 아래 댓글도 남겨주세요. 유튜브에서 콘텐츠를 알리기 위해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피치뉴스도 구독해주세요. 채널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어디를 타격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7일 밤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겨냥한 최대 규모 공격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방공 시스템은 모스크바주의 여러 도시에서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젤레노그라드에서는 공격이나 러시아 방공 시스템의 작동 이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폭발음은 힘키, 로브냐, 나로포민스크, 클린, 스호드냐, 데도프스크, 드리키노에서 들렸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막샨스키 도시 이름의 어느 부분에서 강세를 잘못 줬더라도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일부러 야만적인 러시아의 도시 이름조차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저기 어딘가 늪지대에 있는 도시들이 정확히 어떻게 부리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끝. 어디를 공격했나? 제재 대상인 반도체 생산 공장 앙스트렘이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젤레노그라드에 있습니다. 에마 테크노파크도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테크노파크에서는 전자장비, 계측기, 광학장비를 생산하고 재료 가공, 연구활동, 그리고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이 솔레치노고르스카야 석유제품 주입소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이곳은 모스크바주 두리키노 마을에 있습니다. 러시아 기계공학 설계국인 MKB 라두가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모스크바주 두브나시에 위치해 있으며 그곳에서 순항미사일과 그 부품을 생산합니다. 또한 모스크바의 샤레메티에보 공항도 폐쇄되었습니다. 저기 연기가 나 적재된 것 같아. 이거 힘킵니다. 참고하세요. Никитос, сбивай членом. 흰키를 마구 때리고 있어. 젠장, 이건 그냥 완전 미친 짓이야. Короче, сначала сюда один дрон влетел, потом второй влетел. Охренеть. 이제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러시아의 수도를 어떻게 공격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총참모부는 공식적으로 방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개발한 RS-1 바르스 FP-1 파이어포인트 바로그 파이어포인트 드론, 바르스 SM 글래디에이터 등 여러 장비를 사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은 모두 우크라이나산 장거리 무인기들입니다.
러시아는 무인기 556대가 격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번 공격의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전 기록은 5월 7일이었습니다. 347대의 드론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3월 25일에 389대였습니다. 이제는 556대입니다. 보시다시피 매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모스크바는 정부 요격했다고 발표하지만 이상하게도 정유 공장이 불타고 공항에 파편이 떨어집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이해해야 할까요?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스크바 지역은 러시아 전체에서 가장 방어가 잘 된 방공구역입니다. 정말 러시아 전체를 통틀어 그렇습니다. 모스크바 주변과 모스크바 시내에는 총 4중 방공 및 미사일 방어선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스크바 주 전체를 둘러싼 외곽 방어선입니다. 두 번째는 중간 방어선, 세 번째는 모스크바 순환도로를 따라 형성된 방어선, 마지막은 내부 도심 방공선입니다. 이것이 바로 판치르입니다. 모스크바의 건물 옥상과 탑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5월 17일 밤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이런 방어선 4개 중 3개를 돌파했습니다. 이것은 전쟁 내내 최고의 성과입니다. 타격 지도를 보면서 규모를 이해하세요. 젤레노그라드는 4번째와 3번째 방공선입니다. 그 방어선들이 뚫렸습니다. 엘마 테크노파크와 앙스트렘 공장에 직접 파격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해당 기업은 중요합니다. 러시아 군산복합체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적의 군사적 필요를 위해 마이크로전자, 무선 전자장비, 광학 시스템, 로봇 공학 생산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카포트냐 또는 카포트냐입니다. 이곳은 이미 모스크바의 내부 지역입니다. 즉, 두 번째와 세 번째 방공선입니다. 결국 모스크바 가즈프롬네프티 정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모스크바와 중부 지역에 연료를 공급하는 주요 공급업체 중 하나입니다. 생산 능력도 큽니다. 연간 1200만 톤의 원유를 처리합니다. 자동차용 휘발유, 디젤 연료, 항공용 등유를 생산합니다. 다음은 솔레치노고르스크입니다. 이곳도 다시 내부 방공구역입니다. 즉, 모스크바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방어선입니다. 두리키노 트란스네프트 송유 펌프장이 파격을 입었습니다. 이곳은 석유 공급의 핵심 물류 거점입니다. 추가로 볼로다르스코에에 있는 송유 펌프장도 타격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하룻밤 사이에 여러 시설이 동시에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중앙 러시아의 석유 인프라 시설입니다. 다음은 셰레메티예보입니다. 드론 파편이 공항 부지에 떨어졌습니다. 러시아의 주요 공항 중 하나가 폐쇄되고 부누코보, 도모데도보, 주콥스키 공항에도 제한이 시행됐습니다. 크라스노야르스크, 크라스노다르, 니즈니 노브고로드, 이 지역들도 공격을 받은 추가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4개의 방어선 중 3개를 성공적으로 돌파했습니다. 모스크바의 다층 방어선입니다. 그들이 여러 지역을 거쳐 그곳에 도달해야 했다는 점은 아직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인들은 모스크바의 엄청난 수의 체계를 모스크바로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촘촘한 배치만으로는 우크라이나 드론의 성능과 수량을 상쇄할 수 없습니다. 드론들은 초저고도와 여러 방향에서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이것은 방공망을 소모시키는 고전적인 전술입니다. 이제 모스크바는 더 이상 전선과 동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오늘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예기치 못한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러시아는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힘키에서 1명 사망, 1명은 잔해에 매몰됐고 미티시에서는 2명이 사망했습니다. 모스크바주 주지사 보로비오프의 말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3명이 사망했고 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러시아 방공망의 파편이 그냥 주택가에 떨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민간인 희생자를 더 늘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격을 받은 곳이 모스크바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점이 흥미롭습니다. 사실 모든 방어가 모스크바에 집중되어 있을 때 공격은 점령된 크림반도에 가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동시에 벨베크 군용 비행장을 공격했습니다. 파괴된 대공미사일 시스템 판치르 SE, S-400 시스템용 레이더 경납고, 오리온 무인기 통제 시스템, 지상 무인기 통제소, 포르포스트, 지상 공중 데이터 전송소, 관제탑, 그리고 비행장 내 경납고가 있습니다. 즉, 모스크바가 무인기에 신경을 쓰고 있는 동안 크림반도는 군 항공 인프라 전체에 별도의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자신의 엉덩이를 지키기 위해 러시아 전역에서 일부 방공 시스템을 모스크바로 옮겼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공격은 더 확산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카스피스크 항구에서 프로젝트 1410 스베틀야크 경비함을 타격했습니다. 주의하세요. 여기는 다게스탄입니다. 즉 우크라이나는 한때 불가침으로 여겨졌던 카스피해에서 이미 러시아 함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카스피해에서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한때 시리아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무도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그곳은 러시아인들과 이란인들의 내해처럼 보였고 완전히 불가침 구역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에서 배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 만에 돈바스에서 토르에미 방공미사일 시스템 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료 및 윤활유를 실은 열차도 공격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에서 카스피해까지 공격을 가했습니다. 참고로 젤렌스키는 오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우리의 외교적 공세가 좋은 흐름을 타면서 우크라이나에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목표까지의 거리는 500km가 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모스크바 지역이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가장 밀집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의 중심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은 이미 이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 몰도바 또는 다른 이웃 나라에서 다른 민족의 삶을 파괴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유 공장과 기업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은 늘 그렇듯 이 방송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알림을 받아서 새로운 방송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윈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채널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